반갑습니다.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파이썬 기초 내용과 이번 시간에 새로 다룰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매크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보는 매크로입니다. 간단할지 안 간단할지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처음 제대로 된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네이버 로그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맨 처음에 해야 될 동작은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아이디 입력 창에 커서가 가 있죠. 여기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yauto.gui 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yauto.gui 함수 모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클릭을 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타이핑하는 동작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로그인 매크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한번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yauto.gui 모듈 설치부터 봐야겠죠.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pip 인스톨 명령어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를 쳐가지고 설치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로그인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튼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추출하는 기능을 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는 함수가 그냥 클릭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타이핑, type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집어넣게 되면 제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다 찾았으니 바로 코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네이버 창을 켜놓고 오른쪽에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New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이썬3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파일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매크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한번 정해주겠습니다. 이 위쪽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이버 로그인 매크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보면은 제가 좀 파일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서 네이버 로그인 매크로라는 파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자가 ipynb라는 확장자네요. 일반적인 py 확장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코딩을 시작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모듈이 pyauto.gui 모듈인데 그것을 쓰려면은 설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설치를 하는 명령어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pip install 그 다음에 pyauto.gui를 써주면 되는데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약간의 시간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잘 설치되었다 라고 믿으면 됩니다. 잘 설치가 되었네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치를 마치고 import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import와 인스톨의 차이는 인스톨은 인터넷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깐다라는 개념이고
import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번에 내 코딩 코드로 들고 와서 쓰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톨은 내가 한번 깔았다면은 다음에 어떤 코딩을 작성하더라도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고요.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딩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개념이란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뒤에 as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이 as는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이러한 별명으로 부르겠다라는 건데요. 굳이 이거를 별명으로 짧게 쓰는 이유는 아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pyauto GUI에 함수를 여러 가지를 쓸 거지만 포지션 같은 함수가 있으면 앞에다가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점 함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s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pyauto GUI 점 포지션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pag라는 별명으로 이 함수를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a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import pyauto GUI as pag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코드에서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pag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만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한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로그인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하는 것이죠. 클릭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인 버튼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위치를 추출하는 함수가 가장 위에 있었죠. 포지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도 되겠지만 공부하는 개념으로 직접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버튼 위치를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로그인 버튼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는 pag 포지션 괄호 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로그인 버튼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요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확인도 해볼게요. 프린트 함수를 써서 로그인 버튼이 어떤 식으로 저장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 위에다가 얹어 놓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1549, 78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제 이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클릭을 하면 되겠죠. 클릭은 아까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pag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를 쓰게 되면 그냥 마우스 커서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클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저장해 놓은 로그인 위치, 로그인 버튼의 위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명령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바로 실행이 돼서 네이버 로그인 창까지 넘어왔습니다. 마우스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렇게 실행을 하면 로그인 버튼으로 날아가서 클릭을 해주네요.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키보드를 제어를 해줘야겠죠. 아까 설명을 다시 보면은 typewri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pag typewrite 이 안에다가 아이디를 넣습니다. 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마우스 클릭을 해도 되겠지만 탭을 눌러도 넘어갈 수가 있죠. 탭은 타입 라이트가 아닌 프레스라는 다른 명령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타입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를 칠 때 쓰는 명령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엔터나 탭, 알트 이런 특수한 키들은 프레스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page 프레스 탭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ASDF.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하려면 지금 실행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요 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는 동작을 먼저 넣어줘야겠습니다. 요거를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ID 창의 위치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아까는 로그인 버튼 위치를 뽑았는데 요거는 ID 포지션을 뽑는 것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클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좌표를 뽑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 ID 입력창의 위치는 990, 709가 되겠고요. 요거를 중간에 클릭을 해주고 클릭을 해준 다음 이 명령들이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쳐줘야겠죠. 요거를 Shift M을 누르면 합쳐집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Shift를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시 지우고 지금은 Shift 엔터로 제가 실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단축키가 아니라 이런 런 버튼을 이용해도 코드가 실행되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비밀번호는 틀렸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저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이나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좌표를 뽑는 코드를 들고 와서 로그인 파이널 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좌표를 뽑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로그인 버튼 위치에 올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좌표가 추출됩니다. 추출된 좌표에 클릭을 바로 하면 끝이겠죠. 그래서 page 클릭 괄호 안에 로그인 파이널 지금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뭔가 로그인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화면으로 어쨌든 넘어왔는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로그인이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은 못했지만 로그인 버튼이 클릭되는 것까지 저희가 동작을 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하게끔 해줘야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동작들을 하나에다가 모아 보겠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했던 것은 로그인 버튼 클릭이 되겠죠. 이 로그인 버튼을 뽑는 과정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요거를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뒤에다가 설명을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봤을 때 알아보기가 쉽겠죠. 샵 버튼을 누르면 그 뒤에 주석을 다는 기능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 클릭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뒤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명령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이 괄호 안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열을 따로 빼서 변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디를 myID라는 변수로 만들어줘서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my 패스워드는 진짜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제가 따로 제 진짜 비밀번호를 화면을 꺼놓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수로 저장을 해서 요것들을 따옴표 없이 변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my 패스워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보기 좋게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다 주석도 id 패스워드 입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 최종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동작이 남아있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워드를 제가 제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좀 잠깐 지우고요. 네, 마이 패스워드에다가 제 진짜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고 왔습니다. 저 위에다가요. 이제는 안 보입니다. 아무튼 요거를 실행하면은 실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든 매크로를 실제로 처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은 아까처럼 비밀번호가 틀려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너무 빨리 입력해서 이게 실제 사람이 입력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네이버 측에서 당신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보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창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타자 치는 것을 좀 느리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타임 슬립 함수와 그다음에 pyauto GUI 라이브러리에서 타자를 입력할 때 시간을 주는 기능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타임 슬립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가져왔듯이 타임 모듈을 들고 와줘야 됩니다. import time을 누르면은 그것을 들고 올 수가 있고 타임 슬립 함수는 타임에다가 점을 붙이고 슬립 괄호 안에다가 몇 초를 쉴 건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1초 정도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급박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각 명령들 사이에다가 1초씩 쉬는 시간을 줘볼게요. 맨 처음에 로그인 버튼을 하고 클릭을 하고 쉬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쉬고 마지막 클릭.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릴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됐네요. 이 클릭을 하는 시간을 좀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너무 빨리 입력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좀 더 살펴볼게요. PyAuto GUI의 Type Write에서 옵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ype Write 괄호 안에 인터벌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각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칠 때마다 쉬는 타임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A, B, C를 치는데 A를 치고 1초 쉬고 B를 치고 1초 쉬고 C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이란 변수를 넣게 되면은 글자를 좀 느리게 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라이트 my id 뒤에다가 인터벌 1 복사해서 그대로 이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1초는 너무 느린 것 같네요. 0.1초 정도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정말 느리게 쳐줍니다. 이렇게 느리게 쳐도 네이버에서 뭔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저게 로그인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타이핑을 해서 해보면은 로그인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 입력하는 행위가 네이버 측에서 감지가 되면은 보수로 인식해서 아까 그런 문구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네이버 로그인하는 매크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명이 났고요. 첫 번째로 시도해본 매크로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를 다른 사이트로 적용을 한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썼던 코드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은 다른 매크로에서도 많이 쓰는 알고리즘 코드들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했던 것들을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pip install 명령어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었습니다. 이제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를 해줬고요. as를 써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PyAuto GUI 플레임을 적지 않고 PAG라는 별명으로 함수를 썼었습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 버튼 위치를 포지션 함수로 추출을 했고 확인해보니 이러한 XY 좌표가 추출됐고요. 그 좌표를 클릭해주기 위해서 PAG 클릭 함수를 넣어줍니다. 괄호 안에 로그인 버튼의 위치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입력 창을 클릭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려놓고 함수를 실행하면 위치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아이디 아이디 입력창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고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은 typewrite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창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탭을 누르는데 이것은 typewrite가 아니라 press를 눌러서 이동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로그인 버튼 위치를 추출해서 클릭을 해주면 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크로화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타입라이트를 할 때 아이디를 타임라이트 뒤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수로 따로 빼서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보기도 다시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도해 본 것들은 타임슬립 함수를 써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줘봤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타입 라이트의 옵션으로 인터벌을 집어넣어가지고 글자를 느리게 쳐봤는데 그마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과 이렇게 타자를 칠 때 쉬는 시간을 주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다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